반갑습니다. 김교도님께서 마음공부 감상담을 하셨는데요. 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정해, 마음의 안정과 지혜, 마음의 안정과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란함이 없는 것입니다. 경계가 일어나기 전에 경계도 없었던 그런 편안한 마음. 그리고 이제 해는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이 아닌, 갈등이 아닌 편안한 상태에서의 올바르게 떠오르는 생각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요란해지고 불편해지고 감정이 올라오면서 생각들이 복잡해집니다. 이것은 자성의 정과 해가 깨트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 분별심은 바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요란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나의 생각이 일뿐 내 눈앞에서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일어날 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그르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은 옳습니다. 아, 이 생각은 내가 잘못한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생각은 바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란함 속에 있었던 함께 일어났던 생각들은 다시 고려해 봐야 할 것들입니다. 이 요란함과 어리석음이라고 대표하는 정과 해의 깨진 상태는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 판단과 그런 분별심에 의해서 요란함이 생기고 요란함이 있는 가운데 생각이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요란함이 깨지고 생각이 바르게 되지 않는 것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느 경계를 딱 당하면 그때 나의 요란함이 깨지고 생각이 흐트러진다는 말씀입니다. 옆에 환자가 전문가인 치료 선생님이 정성을 다해서 방법을 달리해서 강도를 더 세게 하고 있다는데도 저 환자는 지금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은 요란해지고 내가 저 환자를 바라보는 판단은 이렇습니다. 의사 선생님, 치료사를 전문가인 사람을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나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불편하죠. 왜 불편했습니까? 내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치료사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혹시 누가 나에게 나의 전문 영역을 폄훼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시비를 할 때에는 내 마음이 요란해집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옆에 환자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가 치료사에게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순간은 내가 바로 내 스스로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치료사, 전문가를 무시하고 불평하고 잘 따르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내 마음이 지금 요란해진 이유는,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한 이유는 저 사람이 전문가 치료사를 무시한다,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그 판단과 분별은 사실일까요? 지금 그 환자는 전문가인 치료사를 무시하고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판단은 사실일까요?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볼 일이죠. 그 사람에 물어봐야 되죠. 당신 지금 저 치료사를 믿지 않고 불평하고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물어보지는 않았죠. 내 생각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사실일까? 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현재의 판단이 사실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저 사람은 전문가를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사실일까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내 남편은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판단이 들 때에 그것이 사실일까? 내 남편이 고지식하고 일방적이고 자기 의견이 고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내 남편은 과연 그런 사람일까? 라고 하는 사실일까? 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쓱 지나갈 때 저 사람은 예의도 없고 인사성도 없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일까? 예의가 없는 사람일까? 그 사실일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들어질 때에 과연 나의 생각이 사실일까라고 묻는 그것이 멈춤 공부입니다. 이 멈추지 않으면은 계속 그 사람은, 그 동료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계속 존재를 하고, 나의 남편은 게으른 사람으로 계속 존재를 하고, 저 환자는 전문가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을 사실일까라고 하는 되묻는 과정 중에서 나의 판단이 사실이 아니라 그저 나의 생각일 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 깨닫는 것이 나의 판단과 분별이라고 하는 그 집착에서 놓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놓는 이 과정이 자성의 해를 찾는 과정입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사성제, 부처님께서 고, 집, 멸, 도라고 하는 사성제,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고, 집, 멸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 마음이 요란하고 불편한 그 자체가 고통과 불편입니다. 이것이 고예요. 괴로움이에요.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괴로움이에요. 꼭 옆에서 막 불이 나고 재산이 없어지고 막 신체가 아프고 그 자체만이 고통이 아니라 내 생각의 요란함 속에 있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편하지 않은 것이죠. 고통과 불편함과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나의 판단 분별이라고 하는 그 집착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집은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과 분별을 내려놓는 것이 집착에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에서 놓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놓느냐면은 내가 조금 전에 경계를 당해서 있어진 나의 판단, 분별심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 놓는 것이 집착에서 놓는 거예요. 집착에서 그 판단과 분별을 놓아버리는 것이 마음의 편안함을 얻습니다. 제가 이 죽비를 잡은 상태에서 예전 집내집을 잡으려고 하면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집내집을 편안하게 잡으려면 손이 자유스러워야 돼요. 내 손에서 잡은 것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쥔 상태에서 이걸 잡으려고 하면 이걸 제대로 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손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딱 집을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생각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 것처럼. 내 남편을 바르게 보려고 하면은 내 남편은 고집스럽고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놓아야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그대로 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지, 내 남편은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남편의 모든 모습들이 게을러 보인다는 것이고, 그 환자도 계속 전문가를 무시하는 환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상이 자기의 이 공부거리라고 그랬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과 분별심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놓는 겁니다. 놓는데 아상뿐만이 아니죠. 나라고 하는 그 집착도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수자상,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것도 놓아버리는, 그 상 분별심도 놓아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사람이고 최고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놓아버리는 것이고, 또는 나는 공부를 꽤나 한 사람이다, 그 법집에서 놓아버리는 것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단과 분별심을 다 놓아버리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놓는 겁니다. 이 생각과 판단, 분별을 다 놓아버려야
있는 그대로가 보여요. 그때야말로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그대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6월 1일 대제를 지내기 위해서 식순을 정리를 하면서 찬송가 부분을 가사로 신앙송을 해야겠다라고 전주에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요일 날. 군도교무님, 대제 식순 중에서 찬송가를 신앙송처럼 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 데서 해보셨나요? 아니요. 우리 수안교당에는 신앙송 하실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이 좀 대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넓히고 또 대제를 좀 문화적인 모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구장님께서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구교당에서 정해진 그 식순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찬송가를 신앙송하지 말고 찬송가는 그대로 찬송가대로 하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요란함이 딱 생기더라고요. 아니, 교구장님 너무 고지식하다. 이 판단이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요란해져. 이거 어떡하지? 아니, 현장에서 좀 창의적으로 하겠다는데 그거를 칭찬을 안 해주네? 이 생각이 딱 들으니까 번민이 확 생겨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고는 그 요란함과 나의 그 판단 분별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 요란함과 교구장님을 바라보는 나의 판단을 그대로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을 했죠. 하루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찌한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창의적이에요. 너무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런 모습이 저한테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벌어진 일이구나. 그래서 빨리 제 모습을 내려놨어요. 일단 저의 강한 에너지를 내려놨어요. 뭔가를 새롭게 하고 뭔가 대제 식순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평상시 나의 그 강한 의식이 작용을 했구나. 이것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제대로 식순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것이 부딪혀서 교구장님 바라보기를 고지식하다. 현장을 응원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것은 교구장님이 고지식하다, 현장을 지원하지 않는다가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문제도 아니고 내가 창의적이다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도 아니다. 그저 나의 생각일 뿐이지 교구장님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 문제이고 또 내 생각이 그런 것도 아니고 바른 것도 아니다. 저의 강한 에너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는 순간에 제 마음은 평온해졌고 이 문제를 0점의 상태에서 제로의 상태에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일어난 그 경계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이 없이 자,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가 무엇이냐? 창의성이다. 문화적인 요소를 좀 가미하는 것이다. 그래 이제 연구를 했죠. 교구장님은 이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찬송가 부분과 찬송가가 아닌 성가 세 곡이 있어서 성가 세 곡 중에 두 곡은 신앙송 가사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교구장님 말씀 들은 것도 됐고 또 나의 창의적인 요소를 조금은 가미를 한 것이 되어서 편안하게 지난 6월 1일 대제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날의 일기인데 그 경계를 지나고 나니까 저를 지적해 주신 교구장님의 그 의견이 나를 일깨워줬다. 어떤 것을 일깨워줬느냐? 창의성을 고집하며 일을 하려고 하는 나의 그 에너지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 내가 나를 깨어나 그 점이 감사했고 그 집착에서 내려놓고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나 자신에 대해서 박수를 스스로 쳐주었죠. 평가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옳고 그름의 시비의 문제도 아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것이 마음공부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제가 들어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생각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다 그런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판단은 우선 내가 바라보는 내 생각대로 사실이 아닐 확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요란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나의 생각은 잠시 멈추고 내 생각이 옳은 것인가 사실인 것인가 라고 한번 멈추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감정입니다. 해피한 감정이 아니라, 그건 관계없어요. 그거는 해피한 감정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공부할 거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찬스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언제 합니까? 마음일기를 언제 써야 합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나의 내면을 한번 뒤집어서 잘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공부 일기를 작성을 하는 기회입니다. 미묘하게 아주 작은 감정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별거 없었어요. 뭐 별거 없었는데 그 정도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하면 작은 것이 그것도 오래 가면 집착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불편함이라도 마음 일기거리로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중요시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세 번째는 나의 감정이 일어나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걸음망, 나의 판단 분별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원인은 바로 당신이야라가 아니라 나의 판단과 분별이 문제구나라고 되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판단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돌리는 것이 자기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 판단과 분별심은 자기 자신의 그동안의 경험이나 강한 오랜 신념에 의해서 내재되어 있는 수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요구하는 바가 상대방에게 비추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상대방에게서 보이는 그 모습을 바로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멸도된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집착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공부의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놓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잡았던 것을 놓으면 된다, 이거로는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놓아지려 해도 놓아지지 않고 잡아지려 해도 잡아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쉽게 말씀하시니까는 그 이해는 되는데요, 이 실천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더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그 생각처럼, 말처럼 감정이 쉽게 놓아지지는 않죠. 그것이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의 판단과 분별이 내가 옳은데 이것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 감정이 생겨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아까처럼 다스리지 않고 판단과 분별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도 절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먼저냐, 판단 분별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냐, 이것은 동시입니다. 그러면 판단 분별을 정화가 되어야, 즉 제가 아까 교구장님이 고지식하고 현장을 지원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놓으면 감정도 요란하지 않죠. 그런데 요란함을 지금 내가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깊은 호흡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감정은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제압할 수는 있는데,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현실에 대한 그 거부 반응이 있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감정은 항상 되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회피하면은 감정이 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또 만났네, 저 사람을. 그래, 저 사람은 미운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또 감정이 또 올라오거든요.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과정에 의해서 감정도 가라앉은 것이며, 또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때는 호흡이 필요하다.
깊은 호흡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스려야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셨어요.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앞에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내가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빨리빨리 돌립니다.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빨리빨리 돌려서 편안한 감정으로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한 긍정적 심리의 작용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어난 현실과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을 신뢰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아닌 반대, 즉 불신의 생각이 있을 때는 많은 것들이 왜곡됩니다. 아, 그래, 나는 자네를 믿어, 당신을 믿어. 이런 상태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는데, 거기를 깔등하면서 평상시 그 불신하는 마음, 못 믿어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 왜곡돼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한 마음이 든다고 할 때 내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질문도 해보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하 직원을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내가 못 믿어하고 그럴 때는 많은 것들이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제 리더는, 지도자는, 남을 이렇게 부리는 사람은 믿고 가야 된다는, 또는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지지를 많이 보내주어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얻어지지, 너 이랬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불신과 채찍의 그 과정으로만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과 판단이 자꾸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시비를 따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시비를 가린 것인가, 내 주관적이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집착에 의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인가, 이 판단을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이 마음 공부의 요결은 사실은 이렇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일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심신작용 처리권. 일에 있어서 시비 이해를 바르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이를 당해서 바르게 용기 있게 정의를 취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기법이 심신작용 처리권입니다.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세상이 돌아가는 대소유무의 이치까지 알게 되고 그러한 시각을 갖추는 것이 감각, 감상의 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심신작용 처리권, 즉 무엇이 옳고 그르는 것인가 라고 하는 판단하는 나의 분별심과 나의 감정을 잘 포착을 해서 일기를 써보시는 것이 마음 공부의 요결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